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바로 이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행정규칙, 이게 언뜻 들으면 그냥 뭐 행정기관 내부 사람들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행정규칙이 대체 뭔지,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내부 규칙이 도대체 언제 우리한테 법처럼 작용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행정규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내리는 뭐 훈령, 예규, 고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아시다시피 법률처럼 뭐 국회 의결이나 공포 절차 이런 거 거치지 않으니까요. 그 법규 명령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떤 고시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요.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 즉 처분이 되기도 한다고요. 국세청이 특정 사업자를 지정한 고시라던가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가 특정 약의 급여 기준 정한 고시, 이런 게 그런 예시 맞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그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건데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처분적 고시, 이게 첫 번째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뭐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경우죠. 두 번째는요, 행정규칙의 내용인데 형식은 법규명령, 그러니까 뭐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또는 시행규칙, 이건 총리령이나 부령이고요. 이런 형태를 띌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가 또 구분을 좀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그 판례를 보면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이게 좀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니까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쵸? 뭐 주택건설 기준이나 과징금 기준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불형 형식일 때는 보통 행정청 내부 지침 정도로 봐서 법규성을 부인한다고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나 식품위생법 처분 기준 이런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대통령령은 아무래도 국무회의 심의 같은 걸 거치니까요. 근데 불형 형식은 보통 내부 지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이 불형 형식이라도 또 예외는 있습니다. 법령이 위임을 받아서 그 절차나 인가 기준 같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예를 들면 뭐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 기준 같은 거요. 이런 경우에는 또 법규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외가 바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이건 형식은 고시나 훈령 같은 행정규칙인데 상위 법령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네가 정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이랑 딱 결합해서 법규 명령처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재산세 처리 규정, 이건 국세청 훈령이었는데 아니면 공장 입지 기준 같은 고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이런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도 상해 법령이 위임한 그 범위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는 거군요. 그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법에서는 노인복지 지급 연령을 정했는데 지침에서 그거보다 더 높게 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 법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이걸 고시로 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형식을 위반해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앞의 것들과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법규성이 없는 재량 준칙, 예를 들어 제재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행정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일종의 관행이 형성되면요. 이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청 스스로도 그 규칙에 구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구에게만 다르게 적용하면 그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봐서 위법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 스스로 만든 규칙에 스스로 묶이는 셈이죠. 와,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는 행정기관 내부 규율이지만 첫째, 그 내용 자체가 우리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적 고시거나 둘째, 대통령령 같은 법규 명령의 형식을 갖췄거나 셋째,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 보충적 규칙이거나, 그리고 넷째, 행정청이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관행이 만들어진 경우, 즉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때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행정규칙에 근거했다고 해서 이건 내부 규칙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 규칙의 성격이나 효력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내부 규범과 외부 규범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기도 하고 행정규칙이 실질적인 법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다는 점을 알게 됐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중요한 행정규칙인데 과연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 내용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할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